사람 관계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처음엔 다정하게 대해도 내가 힘들어졌을 때는 조용히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말수는 적었지만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도 있지요. 나는 말은 다 잊었는데 그 사람이 바라보던 눈빛 하나, 무너진 날 가만히 건네던 손끝의 온기는 오래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자꾸 움츠러들고, 어떤 사람은 떠난 뒤에도 따뜻한 기억만 남죠. 그 차이는 말의 예쁨보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에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남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글에서는 장자의 사상을 이렇게 전합니다. 진짜 친구는 바람처럼 곁에 머물고 사라진 뒤에도 향기를 남긴다. 문득 떠오르기만 해도 미워지지 않는 사람, 오래 연락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내 인생의 진짜 인연 아닐까요? 말이 아닌 느낌으로 오래 남고 설명 없이도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그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나요? 그 사람이 진짜 평생 갈 인연인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는지 지금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스쳐갈 사람과 오래갈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신호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로보다 곁을 주는 사람입니다. 할 말이 많았던 날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오는 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네가 잘못한 건 좀 있었잖아. 그 순간 마음이 더 꽉 막혀왔습니다. 나는 위로받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내 입장을 정리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어떤 친구는 말없이 차 한 잔을 건네주고 괜찮아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땐 그냥 옆에 있어주는 그 사람 덕분에 속에 엉켜있던 감정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말로 위로하려는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려 들고, 곁을 내어주는 사람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죠.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짜 공감은 말이 아니라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능력이다. 오래 남는 사람은 내가 아플 때 말보다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내 얘기를 끊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참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나도 그런 적 있었어 하면서 갑자기 본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사람,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말은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견디고 있는 사람도 많죠. 반면 정말 마음 깊이 남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판단하지 않고 표정을 바꾸지도 않고 말의 끝까지 함께 걸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선 이상하게 말이 술술 나옵니다. 숨겨놨던 얘기도 꺼내고 싶어지죠. 그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아픔을 판단보다 이해로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대화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손을 얹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단순히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남고 마음속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는 거죠. 세 번째는 기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가족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예전 동창 모임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사진 속에 그 친구가 있었죠. 같이 웃고 같이 걷던 순간들. 그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며 이때 기억나 라고 톡을 보냈더니 단 한 줄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진짜 좋았지. 딱 그 한마디에 그 시절의 향기가 다시 올라왔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졌어요. 기억을 나눈다는 건 시간을 함께 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추억을 이야기해도 아, 그때? 난 기억도 안 나 라고 말해요. 같이 있었지만 감정은 함께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에 오래 남는 인연은 시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함께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마음을 오래 데워줍니다. 네 번째는 갈등 후에도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엔
아무리 가까워도 오해가 생기고 때론 다툼도 생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 틀어지고 연락을 끊고 마치 남보다 더 먼 사람처럼 변해버립니다. 반면 진짜 내 편인 사람은 서운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등을 돌리진 않아요. 그땐 내가 좀 예민했나 봐. 그래도 네가 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잖아. 이런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죠.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 무른 게 아니라 관계를 더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이 관계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오래가는 인연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연을 망각하면 결국 그 고통은 스스로에게 돌아온다.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나도 덜 다치게 합니다. 5번째는 내 실패를 축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사업이 망하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다행이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 말은 위로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허해지죠. 나는 지금 무너졌는데 그 감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축소해버리는 그 말 속에서 진짜 위로는 없구나 싶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나는 상상도 안 간다. 너무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에 오히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내 실패를 덮지 않고 감정의 크기만큼 인정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평생 갈 인연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순간까지 함께 부끄러워해주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위로하려 하지 않고 내가 그 실패 속에서 느낀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나 자신도 더 솔직해질 수 있어요. 6번째는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따라 병원에 다녀오던 날이었어요. 서로 말도 없이 그냥 지하철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무 말 없어도 편안한 사람, 이 사람밖에 없겠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묵묵히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죠. 가끔은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서로를 재촉하지 않고 감정을 끌어내려 하지도 않고 그저 같은 공간에 조용히 머물러주는 사람. 그건 마음의 속도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설명되는 우정은 이미 그 깊이를 잃은 것이다. 함께 있어도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저 조용히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이는 사이. 진짜 인연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결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죠. 이 6가지 신호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로 다정했지만 내 안엔 상처만 남겼고 어떤 이는 서툴렀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단단히 닿았죠. 진짜 인연은 마음 깊은데 어딘가에 조용히 눌러앉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었던 시간보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남긴 온도가 더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내 곁에 오래 머물게 하는 태도는 더 중요하죠. 누구나 말은 합니다. 넌 진짜 좋은 사람이야. 평생 친구하자. 하지만 말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좋은 사람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살다 보면 연락 한 번, 방문 한 번이 예전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죠. 지금부터 당신 곁에 오래 남을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건넬 수 있는지 하나씩 소개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가 떠오르더라는 연락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죠. 같이 들었던 노래가 흘러나오거나 예전에 갔던 찻집을 다시 지나칠 때, 그럴 때 우린 괜히 망설입니다. 괜히 연락했다가 이상하게 보일까? 혹시 바쁘면 어쩌지? 하지만 정말 평생 갈 인연이라면 그런 연락 하나에 기꺼이 마음을 열어줍니다. 문득 네 생각이 났어. 요즘 잘 지내지? 이 단순한 인사가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어라는 정서적 연결고리가 되어줘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도 말했습니다. 작은 정서적 접근이 관계의 온도를 지켜준다.
관계를 지키는 건 큰 말이나 선물이 아니라 문득 떠올랐을 때의 짧은 표현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식기 전에 한 문장만이라도 보내보세요. 두 번째는 갈등 후 그래도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다투고 난 후 침묵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점점 멀어지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운함은 크고 사과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네가 참 소중했어. 그래도 나는 그때 진심이었어. 그래도라는 말 안에는 감정을 정리하려는 태도와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가 함께 담깁니다. 사람은 이해받지 못한 감정보다 완전히 끊기고 잊힐까봐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래도라는 짧은 말이 그 사람을 관계 밖에서 다시 안으로 이끌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번 부서졌다가 다시 이어진 관계는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그게 결국 평생 갈 인연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대신 화내주는 사람 되기입니다. 시장에서 줄을 서다가 뒤에서 무례하게 툭툭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민망하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함께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죠. 지금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 말 한마디에 묶여있던 끈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내 안에서 무너지던 감정이 그 순간 멈춘 듯 했죠. 무엇보다 내가 겪는 부당함을 그 사람이 자기 일처럼 여겨준다는 느낌에 마음이 찡했죠. 관계를 오래 가게 하는 건 기분 좋을 때의 말보다 억울하고 불편한 순간에 함께 감정을 나눠주는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자주 눌리곤 해요. 그런 날엔 세상마저 나를 무심히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말해주고 대신 눈을 치켜뜨려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정서적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의 중요한 감정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는 작은 기념일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생일, 명절, 결혼기념일 같은 건 카톡도 알려주고 캘린더도 띄워주죠. 하지만 진짜 감동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날을 누군가 기억해줄 때 생깁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손녀가요. 내가 백내장 수술 끝낸 날을 기억하고 그날 고생하셨어요 하고 편지를 써줬는데 그게 아직도 눈물 나요. 크고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같이 처음 간 산책길, 처음 만난 날, 혹은 그 사람이 뭔가를 이겨낸 순간, 그런 날을 기억하고 짧은 메시지라도 전하면 그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기억이 아닌 기억받는 감정에 의해 관계를 유지합니다. 기억해요. 그 한마디는 당신은 내 삶의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되죠. 다섯 번째는 말없이도 쉬어갈 수 있는 사이입니다. 오랜 친구와 낚시터 근처를 걷다가 작은 정자에 앉은 적이 있어요.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고 물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고요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참 따뜻했습니다. 말을 해야만 가까운 건 아니구나. 때로는 말이 없을 때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이 흐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래가는 인연은 함께 있어도 서로를 조용히 비워주는 사람입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고 그 조용함 속에서 마음이 내려앉죠. 그런 사람 곁에선 숨을 편하게 내쉴 수 있고 마음의 짐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 속에서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말없이도 함께 할 수 있는 여백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편안해지는 사이. 그건 말로 설명되지 않는 신뢰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아무 말 없어도 괜찮고 같이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마음의 정리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삶에서 가장 깊숙한 자리까지 들어온 인연일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는 약한 순간을 보여주는 용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갑자기 눈물이 터진 적이 있었어요.
말하다가 목이 메고 괜히 민망해서 고개를 돌렸죠. 그때 친구가 말없이 물티슈를 건네며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졌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는 우린 늘 괜찮은 척하죠. 강해 보이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평생 갈 사람에게는 내가 힘들다는 걸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이 서로를 더 깊게 연결시켜줘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신뢰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이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자비이다. 당신이 약할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당신 곁에 남아있다면 그 인연은 쉽게 놓아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이 6가지 실천은 화려하거나 대단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억하고 인정하고 함께 있어주는 마음이었죠. 그 마음이 이어질 때 사람 사이엔 말보다 깊은 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끈이 우리를 평생 가는 인연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10번을 만나도 끝내 벽처럼 느껴지고 또 누군가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마음속에 오래 남죠. 그 차이를 만든 건 겉으로 드러난 말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태도, 반응, 그리고 스쳐간 장면 속 흔적이었습니다. 사람 관계는 말보다 느낌으로 기억됩니다. 그 사람, 그때 나한테 어떻게 반응했지? 내가 아플 때 어떤 표정을 지었더라? 그 말 진심 같았나? 그 모든 순간이 관계를 정리하고 또 이어가게 하죠. 가끔은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도 문득 떠오른 장면 하나에 마음이 풀리고 조금 더 다가가 보자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은 끊긴 것 같다가도 어느 결 안에서 다시 이어지고 멀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새 삶 깊숙이 자리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감정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려는 노력 속에서 비로소 지켜집니다. 사람은 누가 내게 잘해줬는가 보다는 누가 내 감정을 잊지 않았는가를 더 오래 기억하니까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흔적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당신이 힘들던 그날, 그 사람이 보여준 표정 하나, 말투 하나, 그게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 한 번의 반응, 그 작은 말투, 그 짧은 침묵이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은 흔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인연은 말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되는 그 감정에서 드러나죠. 말하지 않아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참 다행이고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어떤 말은 굳이 꺼내지 않아야 할까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관계를 지키는 말의 무게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내 편이 된다는 말이 왜 중요한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당신 관계의 평온을 지켜주는 작은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